자발적인 내적 침묵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본성, 순수의식 자체에 눈뜰 수 있다고 말하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사상가 진 클라인은 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벗어나야 할 것도 없는 고요한 순간에 머물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0-6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존재의 평온 13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한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확장 상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몸 안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이 몸을 관찰 대상이라 해봅시다. 몸이 느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의 겉표면만 느껴지겠지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감각층들이 인식될 것입니다. 관찰하는 동안 당신이 익숙해져야 할 것은 당신이 관찰되는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는 대상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열려있고 수용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몸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모든 부분들이 융합되어 몸 전체가 느낌으로 다가오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의 몸이 물질적 몸의 경계를 넘어 점점 더 미세해지고 확장될 겁니다. 이 과정은 무어라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개념화가 멈추는 순간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사라지고 순수한 지각만, 직접적인 지각만 남습니다. 몸의 감각에서 머리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머리 역시 몸의 일부인데도 머리의 지시에 따라 당신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를 주인 삼아 관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관찰자가 관찰 대상 안에 고착되어 버립니다. 관찰 대상으로 느껴지는 몸과 관찰자가 합쳐지면 더 이상 당신에게 붙들리지 않고 당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각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투명해집니다. 그 느낌 속에 있을 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기능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도만 빠진다면 관찰이야말로 두뇌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의도는 관찰을 제한하고 방향성을 줍니다. 허나 순수한 관찰은 다차원적입니다. 그러니 몸의 감각을 조종하고 방향짓거나 신체 감각에서 빠져나오려는 일체의 의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사실만 바라본다면 긴장은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개입하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텅 빈 상태 안에서 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몸에 대한 지각이 당신 안에, 당신의 관찰 속에 존재하는 듯 느껴집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사라짐, 이것이 순수한 지각입니다. 관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간 관찰 대상이 관찰 기능 속으로 녹아듭니다. 일종의 하나됨의 느낌이지요. 한두 번 몸을 이렇게 탐구해서 몸이 미세한 감각층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나면 그 기억이 유기체적 몸의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하거나 걷거나 무언가를 할 때 에너지를 과도하게 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빛의 상태에서 몸에 남겨진 유기체적 기억이 몸을 그동안 조건화된 방식으로 써왔다는 것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고 나면 그 패턴들에서 자유로워지며 무언가를 할 때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몸이 정신적, 습관적인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 있게 됐을 때 이 같은 변형이 일어납니다. 선택 없는 관찰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머리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온몸으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전체를 느끼고 모든 것을 감각하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방 전체를 만져보십시오. 밖으로 나와 구름과 나무, 물을 만져보십시오. 당신은 고립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확장 속에서는 에고의 자리가 없습니다. 에고는 응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은 확장이고 광대한 느낌입니다. 공간으로 확장된 느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이해한 상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것을 진정으로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생생한 경험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각성으로 가는 데에 있어 단계는 없습니다. 실제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발전하고 있어 라고 말하겠지요. 발전이 무슨 뜻입니까? 미세한 느낌들을 많이 지각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주객관계의 일부입니다. 소위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국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모든 대상의 가장 미묘한 부분, 즉 텅 빈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텅 빈 상태에는 대상이 없지만 텅 빈 상태 그 자체가 여전히 지각되는 대상입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나뉜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해 왔다면 마지막에 가서 대상 없이 자신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경우 텅 빈 상태가 당신이 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 대상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태든 느낌이든 감각이든 모두 당신을 묶어놓는 대상입니다. 아무리 미세하고 긍정적이더라도요. 그 대상들은 에고의 자양분입니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지각할 때에만 비로소 그 몸과 마음은 활짝 펼쳐져 당신의 실제, 당신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벗어나야 할 것도 없는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넘어선, 작용을 넘어선 그런 순간에 좀 더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에너지, 대상, 몸, 감각, 마음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지각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올라오겠지요. 지각하는 자는 결코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실제를 살아내려면 당신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눈이 눈 자체를 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습관을 끊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당신이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이 본다는 것은 지적으로 알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의 메커니즘이 기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투명하게 지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 경험되는 모든 상황은 즉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주체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주체를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주체 역시 습관이고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라는 주체, 이 최초의 습관이 파악되면 모든 습관의 영역 밖에 있게 됩니다. 삶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에서 보게 됩니다. 습관을 토사하면 삶에 열려있지 못합니다. 삶은 당신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삶이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저절로 당신은 방어하는 패턴을 투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삶이 곧 모든 현상의 공함을, 당신의 전체성을 직접적으로 가리킬 때 모든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 침묵에 이르러야만 마음의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은 지각되는 대상입니다. 고요해져야 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에는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보십시오. 이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상황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해보면 상황을 지배하고 휘두르고 조종하려는 반응이 무척 강하다는 것을,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려는 노력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마음은 원래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움직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내부에 그 움직임이 있지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전체성 안에서 몸과 마음이 작용하면 괴로움 없이 본연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그때 심신은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진 클라인의 존재의 평온 13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의 실제를 살아내려면 당신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